2022년은 코로나 사태 이후 새로운 패러다임의 원년이 될 거라고 본다. 개인이 더 강화된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을 상대해야 돼. 개인이 세상을 상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 잘해야 돼. 우리가 10년 앞당겨진 미래라고 얘기하잖아요. 푸념 섞인 말을 해요. 그러면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김미경의 북드라마. 자, 해마다 내년을 예측하기 위한 많은 책들이 나옵니다. 내년을 예측하는 거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실 꼭 트렌드가 무슨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내년에 문을 열고 가면 곳곳에서 만나게 될 요소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만나야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 안다라는 것은 나를 안내해주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내가 어떤 중요한 판단을 할 때 내가 맞았어, 혹은 이걸 더 연구해야 되겠어, 이렇게 어떤 지표가 되는 게 바로 트렌드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매년 트렌드 책을 한 10권 이상 정말 빠르게 많이 읽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트렌드 하면은 명저가 있죠. 10몇 년 동안 계속 우리에게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내주고 있는 분이 바로 김난두 교수와 그 연구진들입니다. 자, 서울대 소비트렌드의 분석센터의 2022 전망은 어떻게 남았을까요? 여러분 같이 저와 함께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렌드의 키워드는 10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10가지 소비 트렌드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꿰뚫어 봐야 되는 몇 가지 키워드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 책의 서문에도 나와 있는 건데 원래 트렌드 책은 서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약돼 있거든요. 트렌드 코리아에서 서문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애쓸 거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다 모은 게 트렌드입니다. 그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하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려다 보니까 온라인 되는 거고요. 밥은 먹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배달되는 거고요. 그죠? 최선의 선택들. 근데 코로나가 벌써 1년, 2년째 됐죠. 내년이면 이제 3년 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참나 정말 세상 뜻대로 안 되나요? 작년 겨울에도 코로나 끝날 줄 알았는데 올해 1년 더 왔고 오늘도 기사를 봤는데 전문대 학생들이 제일 가엾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학교 한 번도 못 가보고 졸업을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진짜 코로나 학번이라고 하는 학생들에게 2020 학생들 있잖아요. 4년 정도 영향을 미치면 교육의 판도는 어떻게 바뀔까요? 습관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최초 경험 자체가 바뀌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완전히 앞으로 사회에서 선택을 할 때 우리와는 완전 다른 선택을 하겠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자, 코로나가 어느 정도 복귀된다고 할지라도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까지 돌아가는 데는 엄청난 인내가 필요할 것 같다. 물론 코로나가 끝나면 여행을 간다든지 밖에 나와서 막 밥을 먹는다든지 놀이공원을 간다든지 하는 보복 소비 형태가 일어나긴 할 거다. 잠깐. 그러나 그것이 코로나 완전 이전의 형태로 돌아가는 건 오래 걸린다. 두 번째, 형태, 내용이 질적으로 똑같을 것인가? 우리가 2018, 19년처럼 즐길 것인가? 저녁 시간을 아니면 지난 2, 3년간 학습한 거에 토대로 저녁 시간을 즐길 것인가? 옛날처럼 1차, 2차, 3차 흥청망청? 질적으로 내용까지 똑같아질 것인가? 아니다. 근데 내용이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트렌드가 달라진다. 여기서 뜨는 산업이 있고 지는 산업이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트렌드 책을 읽을 때는 잘 보면서 내 사업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 떠있게 하려면 난 뭐를 해야 되지? 내가 지금 되게 지는 산업 쪽으로 가 있구나. 근데 방법도 못 찾고 있구나 하면 다음에 힌트를 얻어서 새로운 실행을 해본다든지 하시는데 쓰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은 2022년은 코로나 사태 이후 새로운 패러다임의 원년이 될 거라고 본다.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은 우왕좌왕하면서 그래도 돌아가기를 포기하지 못했다면 이제 내년엔 야, 이제 포기하고 이제 여기서 살아야겠다. 우리 갈 데 없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 많아. 위드 코로나야, 위드 코로나. 그냥 계속 같이 살아야 돼. 막 이렇게 푸념 섞인 말을 해요. 그러면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원년이 되는 게 2022년부터다.
이걸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미국의 쇼핑 플랫폼 쇼피파이 알죠? 거기 부회장 로렌 페이델퍼드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코로나19는 타임머신 역할을 한 게 분명하다. 2030년을 2020년으로 갖고 왔다니까 우리가 10년 앞당겨진 미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은 이민년입니다. 검은 호랑이의 해죠. 자, 2022년 10개의 트렌드를 얘기합니다. 10가지를 미리 좀 후드록 먼저 말씀드릴까요? 나노사회, 그 다음에 머니러쉬, 득템력, 러스틱 라이프, 헬시 플레저, 그 다음에 에스틱 이즈 백, 그 다음에 바른생활 루틴이, 실제감 테크, 라이크 커머스, 내러티브 자본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10개의 트렌드가 다 여러분이 생활하는 것과 여러분 개인이나 여러분 비즈니스에 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나와 연관이 얼만큼 되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 다를 테니까요. 다 여러분 중요하지만 제가 몇 가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노 사회로 간다라는 겁니다. 나노 사회. 나노 사회라는 건 어떤 게 열리느냐 하면요. 공동체에서 개인이 더 강화된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는 어땠어요? 큰 기업이 있고 모여서 일했습니다. 하나의 일을 위해서 부서가 막 나눠지고요. 부서장이 있고요. 팀장이 있고요. 개인이 있고요. 이렇게 모여서 일을 했죠. 그래서 다 같이 한 가지 목표를 갖고 몇천 명 혹은 몇만 명이 동시에 같이 일을 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뭐냐면 산업화 시대에 대량 생산 구조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대량의 인재가 필요합니다. 근데 대량의 인재도 어땠습니까? 다 같이 들어와서 줄을 서서 쭉 승진을 해가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량 생산 시대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여기로 가고 그 중간인 사람은 여기로 가고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정해진 미래를 살았었어요. 그래서 정해진 미래가 있으니까 사실 어쩌면 엄마 노릇도 쉬웠죠. 그러니까 죽어라고 공부해!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여기 가고 그 다음 삼성 가고 그 다음 결혼하고 이렇게 탁탁 정해진 미래를 살았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웹 2.0에서 웹 3.0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개인이 엄청나게 강화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개인이에요. 옛날에 개인은 어때요? 우리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만 똑바로 잘하면 먹고 살아. 왜냐? 큰 조직에 가서 요거 하나만 해도 먹고 사니까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조직이 아니라 세상을 상대해야 돼요. 옛날에는 조직을 상대하면 됐어.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을 상대해야 돼. 굉장히 다르죠. 조직은 예측 가능, 그 다음에 세상은 어때? 예측 불가능. 자, 조직은 한 가지만 잘하면 돼. 왜냐면 어느 조직 한 부분을 맡으면 되니까. 개인이 세상을 상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 잘해야 돼. 그리고 옛날에는 직장 들어가면 순서대로 월급이 올라가. 그래서 한 부장쯤 되면 과장쯤 되면 대출받아 집사. 별로 걱정 안 했거든요. 직장만 꾸준히 다녀도 미래 설계가 됐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직장의 모든 걸 건 이유는 직장 들어갔을 때 미래 설계가 다 되기 때문이죠. 근데 요새 직장 들어가면 미래 설계가 되나요? 아니죠. 내 설계는 내가 해야 돼 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죠. 여기에 NFT와 메타버스가 기름을 붓습니다. 자, 이제 NFT 시장, 그러니까 NFT화 할 수 있는 나의 재능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말하자면 여러 가지 파이프로 돈을 동시에 벌 수가 있는 거죠. 이래서 이제는 10대에서부터 개인을 강화하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나노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고 이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머니러쉬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나노사회 그리고 두 번째 머니러쉬. 자, 이제는 어떻습니까? 옛날에 직장 들어갔을 때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월급 올려주면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때요? 내가 직접 돈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참 신기하죠. 어쩜 20대들이 이렇게 주식 투자를 많이 하지? 어쩜 이렇게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막 여러분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 집을 사고 내 돈을 투자해서 불리고 하는 그 문제가 어떻게 돼요? 직장만 얌전히 다니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진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 돈의 차이를 낼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면 아침 7시에 회사 가면은 밤 늦게 퇴근하고 그럼 회사만 다니는데 도대체 중간에 무슨 시간이나. 근데 요즘에는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하고 그러면 저녁 시간 이후에 주식도 하고 하면서 누구나 다 엔잡러가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개인이 강화되면서 돈이 중시되고 이제는 나를 평생 책임질 수 있는 돈을
내가 벌기 위해서 내가 재테크 공부하고 내가 스스로 돈을 만들어 나가는 구조로 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에 대한 관심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많고, 나라는 사람은 하나지만 나라는 개인이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는 것에 사람들은 돈을 많이 쓰면서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것이 나오는 게 있는데요. 자, 이제는 득템력이라고 아세요? 그러니까 야, 득템했어. 예를 들어서 한정판 나이키 신발을 산다든지 한정판 NFT 디지털 아트를 산다든지, 이게 득템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같이 유행하는 걸 막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어때요? 아주 작게 내 취향대로 소비하는, 그것이 바로 득템력을 뜻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히트 상품 하나만 만들어서 대박을 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나를 좋아하고 내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소통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득템할 수 있도록 작은 만족을 지속적으로 주는 것도 사업에서 되게 중요할 수 있겠구나를 여러분이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러스틱 라이프라는 게 있습니다. 러스틱 라이프 아시죠? 이걸 여기서 뭐라 하냐면 오도이촌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5일은 도시에서 살고 이틀은 시골에 가서 살고 농가 같은 데를 빌려서 즐긴다든지.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는 9시에서 6시까지 일하고 6시 퇴근하면 다른 세상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분리해서 살고 싶은 욕구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하루 종일 직장에 있었다면 9시부터 6시까지는 직장에 있고 6시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즐기는 거죠. 그죠? 아니면 뭐 투잡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처럼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도시에 있었다면 토요일, 일요일은 농가에 가서 뭔가 한다든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나눠서 사는 삶들이 내 삶을 주도성 있게 끌고 나가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2030, 40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왜 트렌드 알아야 되냐면 2030 트렌드는 반드시 4050이 금방 카피해서 다 가져다 씁니다. 2030이 쓰면 결국은 4050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막 5060이 쓴 걸 2030이 쓰지는 않죠. 근데 그래서 이 2030, 40의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를 눈여겨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앞으로 사람들은 어때요? 좀 더 러스틱한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서 농가로 가진 못하더라도 집안에서 무엇인가 기른다든지, 요새 뭐 반려견도 있지만 반려식물도 있잖아요. 식물을 기른다든지 집안에다가 가드닝을 한다든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드닝 사업은 되게 유망할 것 같습니다. 러스틱한 사람들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은 뭐가 있을까? 아니면 내 사업에 러스틱을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쭉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께 또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앞으로 뜨는 키워드 중 하나가 바른생활 루틴이가 있네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그거 있잖아요. 습관 챌린지요. 그래서 왜 우리 코로나를 오랫동안 지나면서 이제 내가 스스로 내 하루의 스케줄을 짜고 하루 종일 내가 내 일상을 잘 나눠서 써야 되는 거예요. 자, 하루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좀 주식하는 데 쓰고, 여기는 건강 챙기는 데 쓰고, 여기는 그래도 우아하게 밥 먹는 데 쓰고, 여기는 식물 기르는 데 쓰고, 여기는 친구 만나는 데 쓰고, 이런 식으로 내가 내 하루를 설계하는데, 이게 한쪽으로만 너무 쏠리면은 삶이 무너지잖아요. 중심이 안 잡히고 넘어지잖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나만의 루틴을 가져야 되는데, 이 루틴을 혼자 갖는 게 되게 어려우니까 소수끼리 모여서 이 루틴으로 모여있는 공동체들, 커뮤니티들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를 통제하고 생산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게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고 힐링도 도모하고 어떤 행복도 추구하는 강력한 수단으로서 루틴이라는 그 단어가 등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루틴을 갖고 있으세요? 아마 이 루틴이라는 산업 분야를 잘 쳐다보면, 만약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산업을 루틴으로 다시 한번 루틴이라는 필터를 통과해서 무엇인가 만들면 새로운 신제품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요번에 트렌드 코리아의 핵심은 타이거 오아 캐트, 그렇게 해갖고 10가지의 소비 트렌드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키워드 이외에 또 다른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게 상당히 맞구나. 나랑 되게 생각이
비슷한 게 많구나, 앞으로 이렇구나, 막 이런 것도 느꼈고, 제가 좀 부족한 것들은 이렇게 채워가야 되겠다 생각도 해봤고, 또 제가 사업하는데 많은 인사이트를 이 책으로부터 얻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라도 연말에 트렌드에 대해서 궁금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트렌드 코리아 2022 이번에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댓글 이벤트 가겠습니다. 자, 트렌드 코리아 2022 이 책을 나눔을 할 텐데요. 이번 트렌드 코리아 2022의 트렌드 10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댓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10분에게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아까 제가 살짝 얘기했었어요. 그죠? 동물 이름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약자 10개의 캐릭터입니다. 그걸 써주시는 분께 10분께 이 책을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북요약본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